그렇지만 달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뿌려지고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효과를 잃게 된다면 달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환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환테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외국 자본을 내 투자 수익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환 리스크를 해치하는 부분들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환율은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반면에 환율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해요. 환율이 올랐을 때 내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뭐 수출이 좋은지 수입이 좋은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는 데 있어서는 감각적으로 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 몸에 익숙하게 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거론이 돼 있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 그분들이 잘난 척 하려고 한다거나 일부러 어렵게 쓰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환율이라는 것은 원론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원론이란 게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전문가들이 엑기스만 뽑아놓은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말 정통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그런 원론적인 내용이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려놓긴 하는데 그러나 한 8, 90%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원론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투자하는 정도라면 그런 원론적인 내용을 다 알기보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감각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잡아야겠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 유리한데 우리가 환율을 배울 때 원론적으로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 정도만 알고 계시면 투자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설명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들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PPT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환율이라는 것은 교환 가치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달러를 우리 돈 1,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환율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000원으로 정의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1,200원이 됐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환율은 올랐는데 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수출이 유리한가? 수입이 유리한가? 그러면 국가는 어떠한 정책을 쓰게 될 것인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졌다. 즉 1달러에 대한 교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 떨어졌다고 하면 내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인가 떨어졌다는 얘기인가? 수입이 유리한가 수출이 유리한가? 혹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할 때 그냥 일상생활에 접목해서 감각적으로 이것을 익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만의 특별한 방법을 공유해 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환율이 헷갈리는 이유가 1달러 이꼴 1,000원 이것은 양쪽 다 수치이기 때문에 일정 방향에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고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1달러를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PT 헬스장 가서 1회 받는데 얼마씩 받곤 했었잖아요. 그거를 기준을 삼아서 저는 환율을 이해했습니다. PT 한 번 받는데 10만 원 이것을 환율로 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환율이 올랐다 라고 하면 이것을 말을 그대로 PT 비용이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PT 가격이 12만 원으로 올랐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만 원일 때는 10만 원만 있으면 PT 1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12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없던 돈 2만 원을 어디서 끌어와서 더 보태야지만 PT 1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T 비용이 올랐다는 것은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즉 환율이 올랐다는 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랑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PT를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축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한 번을 했을 때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수출과 수입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 형국이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PT를 해주시는 분들은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PT를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서비스를 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PT 해주시는 분들을 외국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무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외국으로 가져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수출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시장을 조절하게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PT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늘리는 거죠. 그러면 PT1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너무 오르게 되면 국가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PT 업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1회 PT당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PT 가격이 8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PT 1의 비용이 8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내 돈의 가치가 증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엔 10만 원 있어야 한 번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8만 원만 있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의 가치가 늘어났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출 수입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받고 싶은 거예요. 수출 수입으로 얘기하자면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됐다는 것은 외국의 물건들을 많이 우리나라로 가져온다는, 내가 외국 물건들을 많이 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10만 원이 있었을 때 살 수 있었던 걸 8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 물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형국이 되게 되겠죠. 수출 수입으로 말하면 수입이 활성화되고 유리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너무 저렴해져요. 그러면 PT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국가에서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PT 업자들도 인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것 자체도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두 번 해보다 보면 과거에 원론적으로 환율을 익혔을 때보다 환율이 올랐다를 PT란 서비스를 받는 게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서 모든 경제 상황을 계산해 보시면 훨씬 더 과거보다 수월하게 감각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환율과 더불어 달러 자산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직까지도 달러 자산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라는 것은 안전자산의 위험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과거에는 어떠한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달러 가격이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을 평소 싫어하시던 분들도 지진이 났다던가 코로나나 이런 걸 통해서 재난 상황이 되게 된다는 뉴스를 듣게 되면 물품들 많이 사재기 하시고 라면도 몇 박스씩 사놓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도 마찬가지 역할이었습니다. 기축통화의 어떠한 위험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더라도 수입이나 수출, 어떠한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딱지 같은 것이 달러의 역할, 기축통화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가 났을 때 나는 수출을 계속 해야지 먹고 살고 경제도 돌아가는데 일본에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내 물건을 받으시는 그 일본 사람들도 달러는 굳이 필요가 없는데 내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꾼 형태로 무역이 돌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객관적인 정보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아지고 정밀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거치지 않고서도 트레이딩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약에 동남아로 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한 번도 쓸 일도 없고 만질 일도 없는 달러로 환전을 해서 그 달러를 다시 바트화로 바꿔서 했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시국 이전에 동남아를 갔을 때는 급해서 환전을 못해서 가게 되면 그냥 우리나라 돈 5만 원권을 내밀면 환전이 가능해요. 과거에는
달러를 거치지 않으면 객관성이나 신뢰도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거나 이러면 달러가 반드시 필요했고, 우리나라가 IMF를 맞게 된 이유도 달러 자산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맞았었지만, 이미 달러라는 어떤 기축통화를 거치지 않고도 환전도 가능하고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라는 것 자체는 기축통화로서의 어떠한 그런 위험을 잃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서 분류되기에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달러는 인위적으로 마구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생산해낼 수는 없어요. 물론 캐낼 수는 있겠지만 그 매장량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제한이 있지만, 달러는 이번에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셨겠지만 3조를 찍어냈다고 하는데 그 이상 찍어냈는지 정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넓기 때문에 달러 그만큼 찍어내도 영향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동차 한 대 매연이 나봤자 얼마나 크겠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넓은데 공장에서 매연 좀 내뿜는다고 지구가 오염되겠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과 수십 년 전입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3조 찍어냈다. 이거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달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뿌려지고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효과를 잃게 된다면, 달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달러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나 내가 달러 투자에 열을 내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라는 것은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기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